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뭐, 생애 최초라든가 그런 것 좀 이용해서, 네. 그런데 마땅한 데랑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그리고 주셨어요. 네.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더 네. 궁금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인데, 네. 동탄 인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해다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시네요. 다주택자이신데 동탄 이신도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네. 제가 더 고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이제 제가 내용은 대충 들었고요. 네. 3억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따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현재 그러면 따님은 지금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직장 아니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네일샵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일샵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서울 쪽에 직장이에요? 아니요, 병점. 네? 병점, 수원 아래. 아, 병점이에요. 네네. 수원에.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7이요. 27이시고요. 예. 근데 뭐 올해. 27세인데 이제 사업 소득이 있으니까 뭐 예, 세대 예. 분리가 되면 취득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예. 주택수 때문에 취득세가 더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런데 굳이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예. 수원 쪽에다가 취득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 쪽이면 좋은데. 예. 얘가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도 뭐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이자는 갚을 돈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게 하는 그 샵이 잘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 쪽으로 하면 되긴 하겠어요. 일단은 장래를 보고 미래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가격이 좀 내렸을 때 취득을 해놓고 나중에 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2년 거주가 안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하더라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 3억 5천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 3억이면 네, 3억이면요. 그러면 우리 따님의 자금이에요? 아니요, 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거. 어머니께서 이제 일부 이렇게 뭐 차용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고요. 네. 예, 무상 증여를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 증빙 서류까지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출처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이 어리신 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하시게 된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네. 예, 실거래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소명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뒤쪽에서는 이 증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갖춰 놓으셔야 돼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2억 5천이나 아니면 나머지 한 3억에 대해서는 차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네, 차용을 할 때 항상 이자는 법정이자 4.6%인 거 아시죠? 이자가 4.6%라고요. 그래서 네, 네. 차용증을 분명히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네. 플러스 추가로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차용증은 그냥 일단 문서 쪼가리일 뿐이고요. 이체를 네. 꼭 하셔야 돼요, 이체를. 계좌에서 아, 네, 계좌로 네. 왔다 갔다 하는 이 서류 증빙이 딱 되어야지 나중에 혹시나 소명을 하라 하더라도 향후에 뭐 증여세, 뭐 가산세까지 포함한 증여세를 다시 추징을 당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준비를 꼭 잘 해놓으십시오. 네. 예, 요거에 먼저 제가 걱정이 돼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세요? 지금 외부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따가 예. 지금 근무를 하는 중이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감이 좀 안 좋아요. 네, 네, 자,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내렸죠. 네, 예, 서울 예, 예. 아파트 가격이 내렸습니다. 네, 한참 오르다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올랐다 많이 내렸고 체감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올랐다는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뭐 한 30% 가까이 내렸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게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대까지는 내렸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매수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온 거죠. 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저기 하향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하향할 수도 있다 그러고. 예, 예. 근데 하향이 좀 많아요. 예, 이거 신의 영역이죠. 네, 신의 영역입니다. 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 금리 자체도 최종적으로 우리 이 지구의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에 있는 페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 페드의 의장조차도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줄은 예전에 작년 3월만 해도 몰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 그 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장조차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갈 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내가 봐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뭐 오를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갈지 아니면 또 내려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차라리 보십시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던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들. 네, 빌라. 우리 주택은 다들 살고자 하는 게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잘 유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빌라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덜 올라요. 잘 안 올라요. 그런데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바로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 재개발 빌라란 말이에요. 재개발.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네. 아파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아, 예, 재개발 빌라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빌라 가격은 애초에 낮았어요. 애초에. 낮아가지고 지금도 낮아요.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우리 뭐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왔는데 빌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 그냥 일반적인 빌라면 가격이 내리거나 할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재개발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이 빌라들의 물건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가격이 뭐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보다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가격에 있는 이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피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잘 선택만 해놓으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 또 향후에 내린다는 아파트 가격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재개발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피에 대한 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보다는요, 재개발을 투자하신 게 훨씬 맞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이 재개발 아파트 그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입지가 나눠가지고 좋은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많이 오를 것이고 못한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좀 덜 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만약에 3억에서 3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미리 들어가서 선점해 있다가 얘들이 단계가 지나서 뭐 행위 제한이 걸린다. 가격 오르죠. 공람고시가 났다. 가격 오르죠. 정비구역 지정됐다. 가격 오르죠. 그리고 조합 설립됐다. 가격 오르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위에 있는 동안은. 아시겠죠? 이만큼의 피가 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 이까지는 그래도 오르겠죠. 근데 우리가 샀는 가격은 애초에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만큼의 피가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을 가야 되고 2억을 가지고 있으면 2억에 해당하는 구역, 3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건 참 신기하고 요망하게도요. 어떻게 오르냐면 내가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한 10% 오르잖아요. 10% 정도 상승을 하면 3억에 사는 그 빌라도 한 10% 정도가 오르고요.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억에 사는 빌라도 10%가 오르고요. 1억에 사는 빌라도 10%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가 오르면 1,0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2억을 투자했을 때 10%가 오르면 2천을 버는 거고요. 3억을 투자했을 때 10%가 오르면 3천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쪼개서 1억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채만 딱 잘 투자를 해놓으면 양도세 없이 비과세를 받으면서 이 3천만 원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퍼센트대로 오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일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제가 요즘 만약에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 들고 있다, 5억대 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용산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용산. 자, 근데 용산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목전에 찼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다 5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용산은 땅덩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 서울역이 있고요. 서울역 앞에 서계동이 있어요.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청파동 1가, 여기 청파동 2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덕동, 아래쪽에 원효로, 효창동, 밑에 용문동, 원효로 4가, 원효로 3가는 정비구역 이제 지정 고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는 곳이 어디냐? 청파동 1가, 그리고 청파동 3가가 비어 있어요. 근데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바로 주변에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노후도가 찼고 또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한 4억 정도는 들어간다. 4억 정도는 들어간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 청파동 1가족을 보시면 여기는 현재 한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는 아마 모아타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뭐가 되었건 주변에 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쪽에 당연히 주민들도 향후에 재개발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후도만 완성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도 요건은 충분히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재개발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 서울 지역에서 전부 다 재개발 밭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입지만 보시고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지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더 그보다 수익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따님께서 향후에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고 싶다 하면 지금은 빌라일지라도 향후에 10년이 지나서 이게 아파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빌라에서 지금 미리 취득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점의 의미예요. 선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선점하고 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남들 다 이제 막 오른다고 할 때 그때 타봤자 조금 벌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남들 막 오른다 할 때 나는 팔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서 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죠.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에요. 네네. 네, 동탄에 지금 동탄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 다주택자를 그러셨죠? 예. 예, 다주택인데 동탄의 아파트 실질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동탄 신도시에 취득을 했는데 예. 이 매도 때문에 타이밍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많이 떨어졌죠. 저는, 예.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분양가에서 예. 취득한 거라 그래도 이득을 인데 지금 매도를 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그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매도를 지금 당장 할지 아니면 네, 좀 기다릴지 더 네. 기다릴지. 자, 네. 매도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를 네. 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매도하는 거,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투자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동탄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매도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물론 한 10년 기다리면 가격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데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오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매도하는 거 이거는 진짜 바보가 하는 거고요. 우리 예. 사모님은 그냥 그 현금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매도입니다. 똑똑한 매도. 자, 그 전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를 할지 기다릴지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탄은 이미 일단 많이 올랐었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많이 그러면 올랐어요. 가파르게 많이 오르면 골이 깊죠. 그죠, 많이. 예, 지금 골이 깊어서 좀 내려와서. 골이 좀 깊습니다. 깊은데 이 다시 올라오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가격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줘야지 동탄이 그 다음에 또 풍선 효과로 내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먼저 올라야지 동탄이 오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기다리지 말고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얘기했는데 매도를 한다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울 쪽으로 근데 올라가야죠, 왜 서울 제가 쪽으로. 소장님 고민을 하냐면은 예.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12월, 1월달, 뭐 10월, 11월 그럴 때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7억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예. 이제 한 8억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도를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지금 타이밍이에요? 예. 아. 하면 계속 동탄에 계시잖아요. 그럼 계속 동탄에밖에 못 있어요. 지금쯤이면 그러면은- 서울로 한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예전에 일기 신도시 이거를-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남에 네네. 계신 분들이 분당이나 일산이나 많이 가셨잖아요. 네. 다시 강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회귀가 안 돼요. 회귀가. 돌아오지를 네. 못해요. 지금 사모님이 동탄에 계시잖아요. 네. 동탄에 서울에 하나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뭐 서울에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없어요. 제대로 된 아파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예, 그러면 지금이 기회란 말이에요.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아탈 수 있을 때 서울의 아파트 네. 값도 내렸으니까 비슷한 가격대는 아니면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서울 쪽에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네. 아니면 그럼 재개발이나. 아파트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사장님?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굉장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시간을 네.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알겠습니다. 투자를 너무- 하도록 제가 한번 옆에서 네. 조력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이제 네. 좀 밝으셔가지고 아파트 아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밝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계속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밝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노력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